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와, 국악이 환하게 보인다. 저자 박학범 인사드립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내려앉는 고즈넉한 아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국악의 정의 공부했고요. 오늘은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까치야 까치야 헌이 줄 테니 새이 다오 그런 우리 전래 동요 가지고 과연 이것이 음악이고 또 음악이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선 국립국악원이 연주하는 만파 정식지구 쉬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차분해지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악도 아름다운 예술적인 가치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아름다운 음악 세상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국악의 정의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우리 국악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국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국악은 차별화된 소리 세상이다. 차별화된 소리. 무슨 음악과 차별화됩니까? 그렇습니다. 서양 음악과 차별화되어 있는 소리다. 일반적인 서양 음악은 보편적인 그런 음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국악은 차별화된 소리다. 이 차별화된 소리라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다 그 말이죠. 조금 다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독특한 조직을 갖고 있다. 독특한 조직. 예. 서양 음악은 장조와 단조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우리 국악은 평조와 계면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독특한 구조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미라도 서양 음악은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서양 음악과는 독특한 구조 뭐라고 그랬죠? 세음, 줄기음. 네, 그렇습니다. 도레미 미에서부터 시작은 미라도 요 세음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역동적인 음악 세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세음만으로도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음으로도 가능하고 또 한음으로도 우리 국악 세상은 음악 세계를 열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 세음이 네음도 되고 다섯음도 되고 여섯음 되느냐고요? 예, 여섯음도 될 수 있습니다. 일곱음은요? 일곱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피아노에 12음이 나오죠. 12 그 음들이 나오죠. 도샵, 레샵 이렇게 12음이 나오는데 이 12음도 우리 국악 세상에 오롯이 살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또 깊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라도 요 세음 가지고 공부하는데 오늘 배울 이 까치야 이 노래도 이 세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KBS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느 날 이청준 작가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고인이 2008년에 이렇게 적고 오셨는데 이 작가님이 삶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삶이란 뭐냐? 뭐가 삶이냐? 삶이 아니라 예술.
예술이란 뭐가 예술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술은 바로 삶에 대한 사랑이다 그 말씀하더라고요. 뭐? 삶에 대한 사랑? 제가 귀가 쫑긋이 섰어요. 참 좋은 말이다 싶었거든요. 삶에 대한 사랑. 그게 바로 예술이다. 우리가 삶을 사랑하면 그 삶 자체가 예술의 경지에 들어가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술은 삶에 대한 사랑. 여러분, 좋다고 생각이 되시죠? 예. 댓글에 한번 써보세요. 예술의 정의, 예술, 땡땡, 삶에 대한 사랑. 예. 사랑. 예.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나면은 이 까치야 노래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까치야 노래가 헌이가 빠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3살 정도가 되면 유치가 빠지게 되는데 이 빠진 거를 함부로 어디 구석에 버리지 않고 또 함부로 땅에 내던지지 않고 이거를 지붕에다 올렸다는 거예요. 까치는 정겨운 새죠? 길조죠? 예, 새 보면서 우리들의 희망을 얘기하고 나도 저렇게 까치처럼 날아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희망설인 그런 길조가 바로 까치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까치가 울면은 예, 반가운 손님이 오시나 보다. 그런 속담이 있듯이 길조는 우리들과 아주 친한 그런 새입니다. 그 친한 새에게 친구 같은 친한 새에게 이에 대한 대화를 하지요. 까치야, 까치야 불러요. 까치가 왔어요. 왜 그러세요? 나 이가 빠졌어. 이 빠졌어.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지붕에다 던지면서요. 이렇게 말하세요. 헌니 줄 테니까 새 좀 줄래?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땅에다 버리지 않고 함부로 버리지 않고 지붕에다가 던져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붕은 어떻게 우리가 연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붕은 희망입니다. 희망. 새이가 다시 자라길 바라는 희망을 담아서 지붕에다가 던지는 거죠. 그 지붕은 곧 우리가 넓고 광대하게 보면은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은 바로 신입니다. 신. 하나님, 또 하느님, 예, 조물주 그렇게 말을 하죠. 하느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붕에다 던집니다. 하느님, 제가 이가 빠졌어요. 앞으로 맘마 먹을 때 힘들어요. 빨리 새이 주세요. 이렇게 염원을 담아서 새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뭡니까? 사랑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기 일을 사랑하는 거, 자기 몸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이청준 작가께서 말씀하신 예술이란 건 삶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이 어린이 동요 까치야 노래가 만들어진 거죠. 까치야 헌이 줄게 새이다오. 그렇죠? 1도 음정. 만약 이걸 2도 음정을 하면 까치야 헌이 줄게 새이다오. 까치야 헌이 줄게 새이다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3세기가 지어지면 까치야 헌이 줄게 새이다오. 이렇게 새음으로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라도 손질로 한번 피아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해볼게요. 네, 두음입니다. 까치야 헌이 줄게 새이다오. 네, 두음. 우리가 하나 더 보태서 위에 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까치야 헌이 줄게 새이다오. 랄라도 랄라솔
라도랄솔 라도라솔 이렇게 하면은 라와 도와 솔 세 음으로 노래가 되어집니다. 자, 음악적인 가르칠 거리 찾으셨죠? 노래의 구성음이 몇 음이냐? 세 음이다. 어떤 음들이냐? 라와 도와 솔이다.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박한 염원이 담긴 우리의 소리가 바로 까치야 까치야 언니 줄게 새이다오 이렇게 음악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음악교과서 저학년 음악교과서에 이 까치야 까치 노래가 실리게 되면은 이것도 노래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도 노래구나. 들여다보니까 세 개의 음으로 되어 있는 노래구나. 그래. 그런데 우리의 줄기음, 라와 도 그리고 솔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노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장단이 또 이 노래 할 때 장단을 치면 좋은데 장단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문 국악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전문 국악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단의 어떤 흐름은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덩,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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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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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쿵, 쿵, 쿵. 그렇죠? 이 소리에 이어지는 그 박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덩, 쿵, 쿵, 쿵. 까치야, 헌, 미, 줄, 게, 새, 이, 다, 오. 덩, 쿵, 쿵, 쿵. 덩, 쿵, 쿵, 쿵. 덩, 쿵, 쿵, 쿵. 까치야, 헌, 미, 줄, 게, 새, 이, 다, 오. 네, 장단도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지금처럼 일정한 리듬 패턴이라고 그랬죠. 장단이 일정한 리듬 패턴 덩,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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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쿵, 쿵, 쿵 이렇게 장단을 하면서 노래하면 됐습니다. 까치야 헌이 줄게 새이다오. 까치야 헌이 줄게 새이다오. 이렇게 조금 더 빨라지면은 까치야 헌이 줄게 새이다오. 까치야 헌이 줄게 새이다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뭐 막대라든지 또는 스틱을 가지고 치면서 노래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덩쿵쿵쿵이 덩쿵쿵 덩쿵 까치야 언니 줄게 새이다오. 까치야 언니 줄게 새이다오. 빨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흥을 살려서 노래하게 되면은 바로 자연스럽게 장단이 형성이 되고 자연스럽게 노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자, 오늘은 이제 해야사에 녹아 있는 우리 음악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훈장의 시국 토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중국에 지금 가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외교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더군다나 중국 또 일본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찾아가고 또 거기 계신 분들도 찾아오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국이 나라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아이고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원단을 이끌고 중국 가신다는데 왠지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아마 저만 그러셨진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감옥에 구치소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라가 안정된 상태에서 외국을 가더라도 가야 되고 또 중국을 가더라도 가야 되고 그렇죠? 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시점으로도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우원식 의장님께서 중국에 방문하셔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중국인 비자 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중국인 비자 면제. 중국인 비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갈 때도 비자가 없이도 갈 수 있게 중국에서 개방을 했죠. 비자 면제 했는데 그럼 중국 분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비자 면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제 과연 의장의 신분으로서 이 비자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옳으냐 거기에 대한 여러 분분한 의견들이 있는 것이 또 사실이죠. 또 제가 볼 때도 의장은 입법에 대한 그런 상호 보완적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옳지 이게 비자 문제 이런 것은 외교부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과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또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불편한 사실이 여기저기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법무부 통계 자료를 여기 자유일보 오늘자 신문에 이렇게 나타내는데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한 중국 분들이 95만 8,959명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수치가 4년 전보다 6만 4,503명이 증가한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셨고 또 들어오고 있는 추세이죠. 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비자 입국이 문제인데 이 비자 면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마찰이 생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중국 분들이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많이 불편하게 하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원식 의장께서 말씀하신 불법 비자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시고 면제 중심으로 이게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어떤 절차를 따라서 다 검사를 받고 또 적격자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그 불법 체류자들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국인도 관리하기 어려운데 더군다나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치안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고 또 우리 국내 질서를 따라야 되는데 또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소 과격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찰들이 이제 외국인이란 신분 때문에 관리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찰 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권한 문제인데 권한 문제 과연 우리가 경찰 인력으로 중국인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가 있겠느냐, 치안 질서를 바로잡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정치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뭐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데모 현장에도 중국인들이 많이 있고 특히 탄핵과 관련해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그런 군중들 속에 중국인들이 또 많이 있다. 그런 있는 것은 뭐 공공연한 사실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이 더 큰 문제는 여론을 잘못 형성해 나갈 수가 있다 그거죠. 한국인의 정치에 깊이 끼어들어 가지고 한쪽 당에 어떤 그 여론만 의식하고 그쪽으로 몰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정치 의식이 균형이 깨질 수가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고 아마 선거 측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은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치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정 간섭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당장 발등에 떨어지는 문제는 의료보험이라고 그래요. 의료보험이 이제 이 중국인들에게도 혜택을 준다고 그러는데 글쎄 이 부분도 우리가 뭐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 의료보험은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일이죠. 하지만 결국 이게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보험도 쉽게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좀 애람된 말씀이지만 중국인들의 위생관리가 우리 내국인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생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이 비자 면제 문제를 거론한 것은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더 고민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보태고 싶습니다. 자, 어떻든지 인근 국가와 상호 호혜적으로 지내는 것은 매우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국익을 우선하는 것은 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비자 면제 문제를 검토한 것은 아마 국내 여론에 좋은 반향은
받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군요. 오늘은 두 가지 했습니다. 까치아의 그런 예술, 삶의 예술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훈장의 시사 토론 문제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중국에 가셔서 중국인들의 내국 입국할 때 비자 면제 검토 부분은 과연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점들을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우리 흐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또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자유민주, 또 시장경제, 또 우리 한국인들의 질서가 잘 유지되는 그런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국의 비자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